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건지 제 목 상태도 좀 좋지 않고요. 말이 자꾸 좀 이렇게 엉켜서 나오는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먼지가 빨리 사라지고 따뜻한 봄 날씨가, 상쾌한 봄 날씨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장 구경, 레벨 3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레벨 2를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정의하면 레벨 2는 무엇이다? 아,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만들 수 있다. 가 레벨 2가 되겠어요. 명사절을 만들어서 주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부사절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주절 속에 부사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만드는 게 다르죠. WH의 스펙 이동 규칙으로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나중에 형용사절 배울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지만 형용사절을 만들어서 주절의 NP 속의 일부 자리에 들어가서 어떤 NP, 짧은 NP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그 안에 형용사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된다. 이게 레벨 2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만들기가 레벨 2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레벨 3는 뭐냐? 레벨 2와 레벨 3는 사실 의미도 똑같고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 표현할 때 레벨 2가 손등이면 레벨 3는 손바닥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손등과 손바닥, 손등 뒤집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미국, 영국, 뭐 호주, 캐나다 이렇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아이들은 레벨 2와 레벨 3를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손바닥 뒤집기로.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자연스럽게요. 근데 우리는 앞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통문장 암기. 그러니까 학년별로 문장의 길이를 이렇게 예를 들면 선정해 놔서 중학교 1학년 너희들 요 정도만 외워. 요 정도 길이를 외워. 중학교 2학년 너네 좀 컸으니까 이 정도 길이 외우자. 중3 너희들 한 이 정도 외우자. 야, 너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만큼 길이 정도는 외워줘야지. 얼마나 무식하고 단순한 발상입니까? 그렇게 영어를 접근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어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런 것이 우리를 오히려 영어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우리는 영어를 어떤 공부 과목, 시험 과목이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들의 모국어잖아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되게 쉽고 자연스럽게 배웠는데 우리도 그럼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그 문법, 그 감을 우리도 닮아서 배워가 보자. 이게 이제 이 강의의 취지고요. 그래서 레벨 3는 레벨 2가 손등이라면 손바닥이니까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들이 잘하는데 우리도 한번 그 방법을 따라해보자. 처음에는 되게 천천히 뒤집어지겠죠.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원리를 이해해서 납득이 되다 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 제가 지금 쓴 문장은 앞서 레벨 2에서 보여드렸던 문장을 레벨 3로 바꾼 거예요. 자, he burst into tears getting out of the theater. 지금 보시면 이게 일항수로가 되겠고요. 그럼 위치로 봐서는 getting out of the theater가 부사 자리에 위치해 있죠. 부사 자리에 분사가 이끌고 있는 구가 있네요. 자, 분사가 이끌고 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누가 getting out of the theater 한 거지?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럼 우리 다 알잖아요. getting 앞에 주어가 없다는 것은 누가? 그가 나온 거다. 극장으로부터. 언제 나온 거다? burst의 과거는 burst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현재라면 burst의 s를 썼겠죠. 지금 burst into tears 한 거 보니까 과거입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그죠? 시제가 같으니까 getting은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getting out of the theater와 he burst into tears는 같은 때 이야기죠. 그는 극장에서 나오면서 내지 나오자마자 나온 후에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뭐 비슷하게 일어났거나 먼저 일어났거나. 여기 만약에 뭐 on을 써주면 on이 전치사니까 그러면 부사구 역할을 하는 것은 같으나 on이란 전치사 때문에 getting out of는 동명사 절이 되겠죠. 뭐 그거는 원어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의미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분사구문, 부사절을 압축시킨 분사구문이 되겠고 이렇게 쓰면은 전치사가 동명사절을 이끌어서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되겠죠. 뭐 이거나 저거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 전 단계는 뭐였느냐? He burst into tears.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 while he was getting out of the theater 할 수도 있고 after he got out of the theater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 전 모양은 몇 가지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레벨 3는 이렇게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을 다시 한번 길이를 압축해서 준동사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또는 동명사와 그리고 동명사절, 투부정사절, 동명사절 그리고 분사가 이끄는 분사절. 예, 분사절에는 이제 분사구문과 분사의 명사 후치 수식 뭐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쓴 것은 분사구문입니다. 즉 부사절을 압축시킨 한 가지 형태죠. 자, 이 문장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항수러이자 레벨 3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 문장이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My doctor advised. 네, 이항수로 되겠고요. 아까는 advised 어떻게 돼 있었냐면 that I should go every morning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That I should go가 아니군요. I should go jogging이라고 해볼게요. 다시. 자, 아까는 My doctor advised that I should jog every morning 이랬습니다. jog 잘 안 보이네요. jog every morning. 네, 이렇게 썼던 문장을 요번에 어떻게 바꿨냐면 대시 사라지고 my doctor와 I는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얘는 없앨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보류해 두고 그 다음에 대절 안에 그 명사절을 보니까 제가 우리 닥터가 우리 선생님이 충고를 했습니다. 저더러 매일 아침 조깅을 해야 한다. 운동이 필요하다고. 자, 그러나 제가 운동을 한 걸까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저더러 운동을 하면 좋겠다. 제가 운동을 꼭 반드시 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야 하는데 과연 했을까 안 했을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 명사절은 미래적 의사 선생님이 충고한 것보다 제가 조깅을 그 이후에 해야 되는 거니까 미래적이며 그리고 조언이니까 충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하는 거지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불확실한 거죠. 자, 명사절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미래적이고 불확실한 그리고 아니면 I think that 절처럼 that 안의 내용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 이런 성향들을 띠고 있을 때 우리는 동명사절로 압축시키지 않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만든다고 배웠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런 정도의 수준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뭐 이 명사절 만들기 또는 명사절 줄이기, 형용사절 만들고 줄이기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하고 레벨 3를 구경합니다. 다시 My doctor advised that I should jog every morning. 이 명사절을 이용해서 만든 문장이 요렇게가 레벨 2입니다. My doctor advised that I should jog every morning. 그런데 요 명사절이 좀 길어서 이 명사절을 압축해서 짧게 만들고 싶을 때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절이 대기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동명사절은 이미 한 거, 객관적인 거, 누구나 다 해봤음직한 거. 그런데 투부정사는 반대로 미래적이고 불확실하고 좀 주관적인 성향의 내용일 때 투부정사로 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를 줄이죠. advise가 충고하는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I need a chair to sit on 만들 때랑 다르게 충고한 사람 닥터고 뛰어야 되는 사람은 저거든요. 주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어는 없애지 않는다. 일단 대기. 그리고 should 아까 우리가 could, I could sit on 여기서 could를 없애고 to를 붙여줬듯이 to를 넣습니다. should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길이만 줄이는 거니까 jog every morning은 그대로 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왜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me가 온다. for를 붙여서 me 자리를 확보한다. for me 이렇게 배웠는데 왜 여긴 for가 있지 않을까? for가 있지 않는 이유, 이것은 다음 시간이죠. 심화 2과 오형식을 버려도 되는 이유에서 오형식을 좀 자세히 분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오형식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게 된지, 왜 오형식은 다 이렇게 사형식처럼 이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패턴의 오형식이 있는가, 그거를 좀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하나로 모을 수는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때 자세하게 요거 for를 왜 쓰지 않았을까가 그때 주된 화두가 되거든요. 화제가 되거든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런 형태로 남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오형식의 한 획이죠. My doctor advised me to jog every morning.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My doctor advised that 절에서 압축을 했더니 이런 형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오형식의 형태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밑에 것 advised that 절은 명사절 단원에서 배우고, 한참 있다가 위에 것 advise me to jog every morning은 전혀 그것과 별개로 오형식에서 배우는데, 원어민 있는 아이들은 advise that 절과 advise me to jog every morning을 이렇게 뒤집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얘네들을 레벨 2에서 레벨 3로 이렇게 뒤집은 그런 방식으로 얘네를 쉽게 보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요. 아이들이 레벨 2 연습을 다 끝내고 레벨 3 가면은 학교에서 오형식을 배우지만 이해 안 됐는데, 이렇게 배우면 그냥 오형식인지 몇 탕수로인지 이런 개념 별로 없이 되게 쉽게 마스터하고 영작을 잘 하는 것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 강추하는 뜻에서 레벨 3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되겠는데요. They asked me whether to go there. 자, 요거는 아까랑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까는 제가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시죠? They asked me 맞습니다. whether 그대로 있었고요. 자, to go 앞에 아무도 없네요. 그럼 누가? 그들이 나에게 물었다. 자기들이 그곳에 가야 하는지. 그래서 whether they should go there. there 똑같으니까 안 썼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야 하는지, whether라는 아이가 컴프라는 자리에 왔고요. 공짜로 they should go there라는 완벽한 문장이 기다리고 있죠. 원래는 should we go there? 라고 그들이 직접 저에게 물었겠죠. 우리가 거기 꼭 가야 돼?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they asked me whether they should go there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길이를 압축한 거예요. 이 명사절을 다시 한번 압축한 거죠. 명사절 압축. 그런데 왜 동명사절을 쓰지 않았을까요? 여기랑 이유는 비슷합니다. 자, 그들이 그곳에 가야 하는지를 물었죠. 갔는지를 물은 게 아니라 가야 할지, 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불확실하고. 그죠? 동명사절로 줄이는 것보다는 투부정사절로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의미에 합당하다. 그래서 어떻게 줄인 거냐? whether라는 아이는요. 자, 줄이지 않고 이 아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뭐인지라는 뜻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거 만날 수 있냐면요. 만약에 they asked me 다음에 who that girl is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인지. 그러면 who that girl is 뭐 이렇게 되겠죠. 저 소녀가 누구인지. 그러면 who라는 의문사는 뜻이 있어요. 얘를 없앨 수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어서 웬만하면 상황만 된다면 없애는 게 더 일반적인데, 의문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보통의 대절의 이 that은 to가 이게 사라져도 to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는 의미로 that을 커버하는데, 이 아이는 뭐뭐인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략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whether는 그대로 둔다 치고 they는 같죠. 죽입니다. should 대신에 to를 집어넣고 의미적으로 should가 사라지면서 to가 생기는 게 자연스럽죠.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They asked me whether to go there. 자, 이런 문장을 보고 충분히 유추하는 거죠. 아, 그들이 물었다. 언제 나에게. 나에게 그들이 그때 물었다. 뭘? 인지. 누가? 아, 그들이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또는 가야 되는지.
물었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레벨 2와 레벨 3는 말씀드린 대로 손등과 손바닥 관계다. 그런데 우리가 뭐부터 배워야 된다? 레벨 3를 보고 레벨 2를 유추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여러 문제집에 보면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시오. 그래서 whether to를 먼저 주어주고 whether they should를 다시 되살리는 문제가 나오는데 참 불친절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뇌구조 학습에 방해되는, 뇌구조가 반발하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레벨 2로 만드시오. 레벨 2에서 레벨 3로 만드시오. 원어민들은 이렇게 배울 때 우린 거꾸로 배우는 거죠.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서 레벨 3를 보고 레벨 2를 만드시오. 이것은 매우 불친절하고 우리가 잘 못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아주 잔인하게 문제를 내는 거죠. 우리 결국 영어를 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잘해야 영어 시험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문제집에서 혹시 그렇게 요구하면 화살표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시오 라고 문제가 있다면 역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세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만드시오. 그래서 레벨 2를 항상 마스터하시고 레벨 3로 가는 것이 좋다. 자, 여기까지 레벨 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이제 다 뒤섞여서 마지막으로 엑서사이즈를 몇 개 준비해 봤어요. 여러 문장 속에서 이 문장은 과연 레벨 1인가 2인가 3인가, 주절의 수로는 1항인가 2항인가 3항인가 이 좌표를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심화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